안녕하세요. 청주 금강모청 위원장 염정우입니다. 동영상 처음에 피아노 연주를 들려드렸는데 잘 들으셨나요? 좀 이상한 점은 어떤가요? 오늘은 난청인이 보청기를 사용 중인데도 계속 정확히 들리지 않고 왕왕거린다는 분들이 왜 그런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웨이도 귓바퀴를 통해서 웨이도를 통하고 고막을 통하고 이소골을 통해서 전달된 소리는 여기까지는 소리가 전달되고 소리를 증폭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 소리는 감지되는 것이 이제 바로 와우가 되겠죠. 와우, 달팽이관에서 감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 달팽이관 안에 이제 뇌외유모 세포가 있고요. 기저막이라는 그런 막이 있습니다. 그런 기저막과 뇌외유모 세포가 실제 소리를 전달받아서 이것이 어떤 소리인지 감지하게 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소리가 전달되는 통로, 이 웨이도, 고막, 이소골이 문제가 있으시면 역시 난청이 오게 되는데, 이런 분들은 전음성 난청이라고 하게 됩니다. 이 전음성 난청이신 분들은 이런 문제, 고막의 천공이라든가 이소골, 중이염에 걸려서 이소골에 문제가 있거나 하는 부분은 보청기를 사용하시면 의외로 잘 들으십니다. 그래서 이런 전음성 난청이 있으신 분들은 보청기를 사용하시면 훨씬 잘 듣게 됩니다. 그렇지만 대부분 난청을 이루시는 분들이 고령이신 분들이죠. 이 고령이신 분들이 감각신경성 난청이 되는 것입니다. 그분들은 이런 웨이도나 고막이나 이소골의 문제가 아니라 주로 이 달팽이 안에 있는 세포의 문제가 되겠죠. 세포 또는 이 청신경에 문제가 있어도 잘 들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은 보청기를 사용하면서 왜 나는 똑똑이 안 듣기고 들리긴 들려요. 똑똑이 안 듣기고 그것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래서 소리를 키웠더니 똑똑히 들리진 않고 더 왕왕거려서 보청기를 사용하기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을 왜 그런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신 분들은 어디에 문제가 있는 거냐 하면 바로 이 달팽이관의 기능에서 문제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한번 오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사용하는 말이나 소리나 이런 모든 것들은 주파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인간이 들을 수 있는 주파수는 20Hz부터 20,000Hz 사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말에는 특정 주파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특정 주파수를 감지해서 그것을 인식하고 이것이 무슨 말인지 알아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리가 웨이더를 통해서 고막을 통하고 이소골을 통해서 증폭이 된 소리가 결과적으로 이것이 어떤 소리인지 어떤 주파수 소리인지 알아듣게 되는 것은 고막 내에 있는 달팽이관에 있는 뇌외유모 세포 또는 기저막이 되겠습니다. 이 기저막 같은 경우는 그 소리가 흐르는 이 강물처럼 흐르는 통로가 되는데요. 이때 특정 주파수가 흐를 때 그 주파수에 활성하는 그 막의 위치가 그 주파수를 만날 때 특히 활성이 되는 겁니다. 특별히 이렇게 활성이 될 때 그것이 감지가 돼서 청신경을 통해서 뇌로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슨 말이다 라고 인식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이 활성화되는 그 폭이 정확하고 날카로울수록 이것이 무슨 말인지 똑똑히 듣게 되는 것입니다. 기저막은 고주파부터 저주파까지 특정 위치에서 활성화되는 위치가 있습니다. 근데
청주 보청기라고 가정했을 때 청주가 500Hz를 갖는 소리라면 소리가 흘러가면서 청자가 500Hz를 가질 때 위치에서 특히 활성화된다면 기저막이 500Hz 되는 청자가 들어올 때 특히 활성화가 되는 겁니다. 출렁하고 활성화가 되면서 그것이 감지가 돼서 그것이 내 외유모 세포에 감지돼서 그것이 청신경을 통해서 대뇌로 전달돼서 아, 청자가 들어왔구나 라고 알게 되는 겁니다. 이때 이 반응하는 것이 이제 중요한데 이 반응하는 것이 세포가 문제가 있게 되면 청자가 500Hz가 들어왔는데 그 500Hz에 해당되는 기저막과 외유모 세포가 반응을 제대로 하지 않거나 아니면 그 500Hz 말고 그 주변에 다른 헤르츠에 해당되는 세포나 막이 움직이게 되면 정확히 이것이 청자인지 아닌지 모르게 되고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증폭을 하게 되면 왕왕하게 이제 전달이 되게 되는 거죠. 바로 이래서 보청기를 소리를 키운다 해서 잘 들리는 게 아니라 이 기저막이 움직이는 이 반응이 정확히 날카롭고 샤프니스하게 움직이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게 되죠. 이것을 우리가 튜닝 커브 곡선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 튜닝 커브 곡선을 보시면 정상 청력인의 튜닝 커브 곡선을 보시면 그 밑에 동그라미 원에 보시면 좀 날카롭고 뾰족하죠. 샤프니스, 선해도를 갖는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정상 청력인은 특정 주파수가 들어올 때 그 주파수에 해당되는 베이지라 멤브레인, 즉 기저막이 날카롭게 이렇게 반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면 그 해당되는 주파수가 정확히 어떤 말인지 인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지만 이제 난청인의 튜닝 곡선을 보시면 약간 둥그스름하죠. 그러니까 특정 주파수면 반응하는 게 아니라 그 주변에 다른 주파수도 같이 반응을 하게 되면 정확히 이것이 어떤 소리가 들어왔는지 정확히 분별이 안 가서 이 부분을 증폭을 하게 되면 보청기를 증폭하면 왕왕 거리게 되는 것입니다. 보청기를 사용하시기 전에 정확한 청력 검사와 어음 명료도 검사 등을 하게 되면 향후 보청기를 사용하시면서 어느 정도 효과를 보실 수 있는지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정확한 검사와 상담을 통해서 보청기 사용 효과를 인지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정확한 조절과 재활이 필요하게 됩니다.